안녕하세요. 덕고TV 건덕근 임고은입니다. 자, 똑딱가는 뚝딱당담.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유 어떻게 하죠? 19개월 남자아이고요. 14개월 정도까지는 분유를 먹고 우유를 시도해서 이것저것 먹여봤는데 모든 브랜드의 우유를 다 안 먹는데요. 그래서 15개월부터 지금까지 우유를 못 먹이고 있어요. 아유. 혹시 영양분이 부족하고 키가 안 클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저랑 비슷한 분 있으실까요? 어떻게 아기가 우유를 좀 먹을까요?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거 주셨어요. 진짜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진짜 하고 정말 답도 없고 잘 안 나도. 먹는 애들 잘 먹게 하는 사람은 그거 노벨상감이에요. 어떻게 해야 왜냐면 돼요? 나도 우리 애도 실패했거든. 저희 둘째가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이지만 우유를 지금도 사실 거의 안 먹어. 이때 습관을 잘 안 들여놨더니 우유 자체를 그러니까 분유는 너무 잘 먹었거든. 그리고 젖병을 끊는 순간 애가 우유를 거부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어머님들이 우유 자체를 젖병에 넣어서도 줘본단 말이에요. 왜냐면 원래는 젖병을 우리가 돌전에 끊어야 되고 9개월 그쵸. 정도부터는 컵으로 먹는 연습해야 되고 하는데 컵이 싫어서 안 먹는 걸까 싶어서 젖병을 줘봤는데도 안 먹고 그러면 분유를 맛을 기르게 원해서 분유를 컵에 줘봐도 안 안 먹고. 먹어.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연령대예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우유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고 먹어야죠. 칼슘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도. 안 먹는다 뭐 큰일 나는 건 아니긴 해요. 대신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너무 피곤할 만큼 영양분을 챙겨줘야 되기는 하고요. 아 진짜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는 한 3, 4개월 넘게 한 4, 5개월까지 우유를 못 먹었나 봐요. 왜냐면 진짜 계속 거부를 하니까 진짜 모든 브랜드도 다 먹여보고 멸근 우유도 먹어보고 냉장 보관하는 우유도 먹여보고 그랬지만 결국은 좋아하는 브랜드 그래도 이거 한 통 다 먹었어 하는 브랜드가 생기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말 시간만 써서 매일 줘야 되고 먹다 보면 맨날 남기고 아깝고 막 이런 게 좀 있었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는 그냥 다른 유제품으로 조금 그냥 유도를 좀 한 것도 있고 우리가 하루 권장량이라는 게 있어요. 400에서 600 정도를 생우유를 먹어야죠. 먹어야 되고 두 돌 때까지는 그냥 일반 우유를 먹어야 되고요. 두 돌이 넘어가서부터는 저지방 우유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두 돌이 안 됐더라도 너무 체중이 과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지방 우유를 일찍 시작하기도 하고요. 사실 우유를 먹는 이유가 이제 칼슘, 단백질 이런 걸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유를 권장하고 있는 거고 팁이라면 팁이고 저도 실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드릴 수 있다라는 거는 분유하고 우유를 너무 갑자기 확 끊어버리지는 않는 게 좋긴 해요. 모유 먹는 애들은 사실 오히려 더 수월해요. 모유는 우리가 두 돌 때까지 먹으라고 권장하기 때문에 모유를 먹고 우유를 약간 간식처럼 또 먹을 때 주고 근데 경험상 그러면서 우유 먹은 애들은 모유가 분유보다 훨씬 단맛이 강해서 우유를 더 싫어하는 경우가 또 좀 많기는 했어요. 그렇긴 해도 이제 우유를 안 먹으면 모유라도 먹으니까라는 약간 위안이 생기기 때문에 두 돌 때까지는 모유를 유지하면서 우유에 적응시킬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분유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딱 끊고 우유로 가다 보면 더 안 먹는 거고 분유 자체도 그래서 이제 약간 요즘에는 두 돌 때까지 먹는 분유들이 나오니까 이 텀을 길게 보고 한 번은 분유, 한 번은 우유 그러면서 이제 우유에 대한 적응을 좀 천천히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젖병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돌 때까지도 분유를 먹인다 하더라도 이제 일반 컵이나 아니면 요즘에 액상 분유가 나오니까 뭐 액상 분유를 먹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버랩 되게 좀 시간을 끌고 우유에 대한 적응을 좀 시킬 필요가 있기는 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은 돌 때까지 분유를 먹고 이제 분유 돌 지나서는 우유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고제유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이 있어요. 많이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우유가 단백질 함량이 훨씬 많고 어쨌든 훨씬 더 양질의 단백질이나 칼슘 이런 흡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생우유를 먹으라고 하는 거여서 기왕이면 생우유로 넘어가는 게 좋은데 진짜 생우유를 너무 안 먹는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우유에서 기대하는 게 이제 단백질, 철분, 칼슘 그 다음에 그 우유의 맑은 물 안에 치즈 건져내고 남은 유청의 맑은 물 안에 있는 다양한 비타민들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이제 보조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우유를 너무 안 먹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고기는 잘 먹는지를 일단 물어보고요. 이제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이런 것들이 크게 알러지가 없고 어느 정도 일정 양을 먹는다. 그러면 저는 종합 비타민을 이제 먹으라고 권합니다. 근데 간혹은 진짜 고기도 안 먹어요.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특이하게 야채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약간 그 사각 가리는 식감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서 야채하고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고기랑 우유를 정말 안 먹는다고 하는 애들은 단백질과 관련된 이제 그런 철분, 칼슘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 조금 더 강화된 보충제, 영양제를 먹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영양제 같은 걸 보충하는 것도 좋지만 뭐 어떤 걸 보충해야 될지 찾아보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이유식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듬뿍듬뿍 담기게 해주시는 게 사실 제일 바람직하고 좋은 거고 그걸 준비해 놓은 걸 다 먹어주면 정말 땡큐한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 잘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의 발달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와 체중과 몸무게가 뭐 항상 상위 몇 프로일 필요는 없지만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쭉 잘 크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cm 이상 네. 키 크고 있는지 확인하고요. 사실 제일 난감한 애들이 또 사춘기 때 우유를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우리도 싸우고 싶지 않아서 먹지 마라 그래요. 아니지. 그만 먹었으면 좋겠기도 했어, 심지어. 그럼 또 통통하면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ADHD 약 처방한 애들이 약 때문에 이제 밥을 잘 안 먹고 몸무게가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항상 키 몸무게를 재는데 진짜 사춘기 애들인데 삐쩍 말라가지고 정말 우유도 고기도 또 안 먹는 애들이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돌 전후, 돌에서 세 돌 사이 애들이 이제 확 클 때,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이때 이제 우유가 너무 안 먹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고기나 이런 다양한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걸 보충해주지만 그것도 양이 많지 않으면 영양제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먹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우유 어떡하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뭐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셨잖아요. 사실 가공품이 들어가 있는 우유들 무슨 뭐 바나나 맛 우유, 초코맛 우유, 딸기 맛 우유 이런 거는 사실 안 주시는 게 좋고 당도 너무 높고 차라리 이제 실제로 생우유에 그런 거를 이제 갈아서 줘보시는 것도 적응시키기에는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먹더라라고 하면 어차피 과일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우유에 그렇게 섞어서 주셔도 되기는 해요. 그리고 우유를 만약에 너무 거부했을 경우에 이제 대체로 치즈나 뭐 요거트 같은 그런 유제품이나 칼슘이 좀 강화되어 있는 제품들을 이제 너무 또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좀 늘려서 주시는 것도 방안이기는 하고요. 이도저도 정말 다 안 먹는 입자를 내다라고 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종합 비타민이나 그런 철분, 칼슘 이런 게 강화된 종합 영양제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좀 힘드시겠지만 말은 쉽지만 힘드신 이유식 골고루 영양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의 더 좀 발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이제 애들이 돌진하면서부터 흔히 이제 그 낯가림의 끝판왕이 되는 시기거든요. 모든 새로운 걸 거부하는 시기랑 맞물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유를 잘 안 먹어요. 그 누린내랑 그 향이 싫어서 안 먹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우유에 특별히 알러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요새 뭐 밀가루 같은 걸로 촉감놀이도 하는데 우유 가지고 놀 수 있게 좀 해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은 사실 밥을 차려줘도 막 손가락 넣고 물고 빨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맛과 향에 익숙해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먹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처음 먹는 음식은 계속 노출을 시키면서 아이가 질감이나 맛과 향이 꼭 목구멍으로 삼키지 않더라도 입에 넣고 뱉더라도 입에 닿던 것들은 결국은 먹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욕할 때도 조금 가지고 놀게 해주고 밥 먹을 때도 꼭 먹을 필요는 없는데 대접에 놓고 이제 손으로 넣고 막 물고 빨고 이런 거 조금 해보게 하는 것도 노출하는 데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 정말 이거는 너무 우리 애한테 실패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집 아들 되게 잘 크고 있어요. 너무 키는 건강하게. 상이에요, 상위. 네. 뼈나이도 안 빠르고. 그래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